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10장에서 추상 클래스, 그리고 인터페이스, 그리고 인터페이스도 우리가 위임이 가능하다. 그죠? 그리고 그 위임을 통해서 우리가 멤버에 접근을 하고, 그리고 또 다중 인터페이스도 우리가 구현을 해 봤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커피 제조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싱글톤이라는 개념을 이용하고 뭐 등등 해서 우리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11장이고요. 다양한 클래스와 인터페이스 파트 2가 되고요. 여기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서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죠. 자, 3절이고요. 이어서 데이터 클래스와 기타 클래스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이번에는 클래스의 여러가지 형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클래스라고 하면 속성과 동작, 즉 프로퍼티와 메서드를 가지기 때문에 프로퍼티와 메서드를 멤버로 가진다. 맞죠? 예, 기본적인 보통 일반적인 클래스 같은 경우는. 근데 만일 특정 동작을 가지지 않고, 즉 메서드가 없다는 말이겠죠. 그죠? 특정 동작을 가지지 않고 오로지 데이터 저장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일반적인 클래스가 가지는 뭡니까? 구현부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맞잖아요. 메서드가 없으니까 구현부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맞잖아요. 예. 그래서 구현부 때문에 우리가 메모리를 좀 더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원의, 즉 메모리의 낭비를 막고 오로지 데이터 저장 요거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요게 중요한 말이니까요. 데이터 저장에 초점을 맞추어 코틀린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잠깐 살펴봤던 데이터 클래스가 있습니다. 데이터 클래스라는 특별히 고안된 클래스를 제공한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그 외에도 여러 목적으로 사용되는 뭐 실드 클래스나 이너, 그리고 열거형, 이거는 뒤에서 이제 쭉 살펴보면 될 거고요.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데이터 클래스가 뭔지, 무슨 용도로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죠? 예. 아마 지난번에 제가 데이터 클래스에 대해서 잠깐 코드를 작성을 했을 때, 그때 이 데이터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애니에서 제공하는 메서드들을 다 구현해 놓은 클래스였던 것 혹시 기억나시는 분 없나요? 있으실 분, 아마 정리를 잘 해놔주셨으면 뒤에 나오니까 그때 한번 보여드렸던 기억이 저는 나는데, 뭐 일단 몰라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배워도 되니까. 자, 데이터 전달을 위한 데이터 클래스, 데이터 전달. 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자기 혼자 뭐 이렇게 동작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잖아요. 서로 간에, 아니면 우리가 소켓 통신을 해서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데이터를 전달을 해야 되고, 아니면 자신이 만든 응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어떤 부분의 데이터를 던져줘야 되고, 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제 또 데이터도 던져줘야 되고, 또 데이터를 읽어오기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동작을 하죠. 맞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이 지금 이 코틀린이라는 언어도 배우고 자바도 배우고 데이터베이스도 배우고 그래서 그것을 연동하는 것을 배우고 그래서 하나의 프로그램 자신만의 프로그램이 나올 수도 있고 그 회사의 프로젝트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맞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 데이터 전달을 위한 객체를 우리는 DTO,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라고 불러요. 아마 제 강의를 듣기 이전에 코틀린을 배우기 이전에 자바나 JSP나 스프링 프레임워크이라는 이러한 언어들을 좀 학습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DTO 말고도 DAO라는 것도 있죠.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오브젝트라고 해서 이 DAO와 DTO가 있는데 DTO는 말 그대로 데이터 전송 객체고요. 이거는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하는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요 DTO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어떤 회사란다. 사이트에 회원 정보가 있어요. 그죠? 회원 정보, 그러니까 회원 가입창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회원을 멤버 클래스로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회원한테는 뭐 이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도 있고 그리고 집 주소도 있고 그리고 핸드폰 번호도 있고 그리고 취미 그리고 뭐 남잔지 여잔지 성별도 있고 뭐 등등등 등등등등 여러 가지의 정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다 기입을 하고 뭐 필수 데이터들은 당연히 다 기입을 해야겠죠. 아이디도 빠졌네요. 아이디도 넣고 비밀번호도 넣고 그죠? 뭐 이런 것들은 다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사이트를 로그인을 하거나 이럴 때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런 내용들을 다 작성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이라는 버튼을 딱 누르면 프론트 단에서 우리 화면에 보이는 것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크게 따지면 뷰 단입니다. 뷰 단. 화면 사람들한테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뷰 단에서 우리가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 입력된 것을 누군가가 저장을 해야 되죠. 그게 바로 DTO예요. DTO가 저장을 하고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이 값을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 예어놈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순히 이름이나 아이디나 비밀번호 이렇게 적으면 DTO 객체를 통해서 DAO를 거쳐서 DBMS에 저장을 하게 되고 저장이 되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바로 데이터 전달을 위한 객체가 바로 DTO. DAO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한 객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도 마찬가지로 DAO, DTO, 근데 보통 DAO, DTO 이렇게 부르는 것은 우리가 이제 JSP, 그런데 어차피 JSP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JSP도 어차피 자바를 그 줄임말이 자바 서버 페이지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서버 단에서 이제 움직이는 놈이다 보니까 자, 자바는 FOJO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plain old java object라고 부르기도 했다. 자,
이 자바의 PO, JO는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놈은 우리가 자바에서 이제 이놈을 보면 어떤 뜻이냐면 특정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나 클래스를 상속하지 않고 순수하게 게터, 세터만 구성이 되고 어디에도 종속되지 않은 자바 객체 자체를 우리는 plain old Java Object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 종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해당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프레임워크나 외부 환경이 필요 없다라는 걸 의미를 하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혹시 스프링을 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스프링에 보면 우리가 MVC 패턴을 걷어내도 이 POJEO 라고 하는 이놈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얘가 우리가 이제 스프링에서 이제 의존 주입 뭐 이런 개념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스프링에서 IOC 컨트롤러에 주입시키면 얘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자바 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아요. 그냥 단지 근데 여러분들은 DTO하고 비슷한 개념이구나 라고 생각을 일단 하세요. 여기서는 알겠죠? 자, 아무튼 DTO는 구현 로직을 가지고 있지 않겠죠. 당연히 얘는 값만 가지고 있는 클래스니까. 그래서 순수한 데이터 객체를 표현하기 때문에 보통 속성을 접근하고자 하는 게터와 세터는 미리 우리는 코틀린에서는 만들어진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자 이게 바로 애니형 클래스에 있는 애니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들입니다. 그래서 toString, equals 또 뭐 해시 코드도 있고요. 또 copy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같은 데이터를 표현하거나 비교하는 메서드를 가져야 한다. 이 DTO는.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것들을 모두 정의하려면 다 오버라이딩을 해야 돼요. 오버라이딩을 하지 않으면 그냥 이제 오브젝트 클래스에서 가지고 있는 그 값대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재정의하려면 자바에서는 소스 코드가 아주 길어지게 되지만 코틀린에서는 아주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게끔 이 데이터 클래스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라는 클래스 키워드 앞에 데이터라는 것을 하나만 붙이기만 하면 거기에 선언된 것들에 대한 게터와 세터가 같이 만들어지면서 toString이나 any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알맞게 오버라이딩 된 채 만들어 줍니다. 그게 코틀린의 DTO 객체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코틀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DTO를 위해 데이터 클래스를 정의할 때 getter, setter, toString, equals와 같은 메서드를 직접 만들 필요 없이 내부적으로 자동 생성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오버라이딩을 따로 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위한 프로퍼티만 신경 써라 이거예요. 이런 것들은 컴파일러가 다 알아서 만들어 줄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위한 프로퍼티만 신경을 써서 작성을 하면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코틀린의 데이터 클래스에서는 내부적으로 자동 생성되는 메서드는 다음과 같다. 말씀드린 프로퍼티를 위한 getter, setter는 기본적으로 일반 클래스에서도 제공을 하죠. 그리고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한 equals와 키 사용을 위한 해시코드가 있습니다. 요것들 뒤에 나오니까 그때 다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프로퍼티를 문자열로 변환해 순서대로 보여주는 toString. 이거 우리 써봤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toString을 언제 많이 썼어요? 오버라이딩을 해서 그 클래스 안에 있는 프로퍼티들을 우리가 toString을 오버라이딩 하면서 그 값들의 변경을 실시간 확인하고자 할 용도로 toString을 오버라이딩을 해서 우리가 몇 번 여러분들하고 제가 같이 몇 번 확인한 적이 오버라이딩을 한 적이 있어요. 그죠?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리고 또한 객체 복사를 위한 카피 메서드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프로퍼티에 상응하는 컴포넌트 1, 2, 3, 4까지 n까지 우리가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프로퍼티의 개수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프로퍼티에서 이제 컴포넌트 1, 2 있잖아요. 그죠? 프로퍼티 1, 2 같은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다시 말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퀄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값을 비교하는 거고, 그리고 해시코드는 어떻게 보면 메모리에 있는 그 객체들의 값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정수값으로 표현해주는 그러한 메서드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컴포넌트 1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컴포넌트 메서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 클래스인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이터 클래스를 우리가 하나 선언해 놓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뭡니까 쭉 프로퍼티들을 여러분들이 선언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만약에 데이터 클래스에서 이 컴포넌트 1, 2가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 클래스가 거대하다면, 예를 들어서 상당히 거대하다면 오히려 컴포넌트 n, 이런 우리가 통상적으로 컴포넌트 n 메서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이게 왜? 용량이 커지니까. 그리고 이 컴포넌트는 우리가 중간에 게터란다. 프로퍼티를 쭉 이렇게 나열하잖아요. 그죠? bar를 쓰든 bar를 쓰든 간에 이렇게 우리가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컴포넌트는 원은 여기에 선언되어 있는 첫 번째 선언되어 있는 여기에 상응을 하고 얘는 여기에 상응을 하는데 내가 중간에다가 뭘 또 여기다가 삽입을 해버려요. 그죠? 중간에 이렇게 끼워 넣어버리면 원래는 1, 2, 3에 해당하는 그러한 프로퍼티가 딱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간에 내가 어떠한 프로퍼티를 한 게 중간에 넣었어요. 그러면 이로 인해서 이제 사용했던 어떤 코드에서는 어디선가 우리가 바로 즉시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우리는 만약에
데이터 클래스를 만들 때 프로퍼티를 이렇게 선언할 때 순서대로 선언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밑에다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추가를 해 주는 게 이제 오류 없이 사용하는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중간에 끼워 넣는다면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이러한 요거 조심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만들어 보면서 디컴파일 코드를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단순히 데이터 클래스 하나만 딸랑 만들어도 이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알겠죠? 자, 그리고 코틀린에서는 프로퍼티를 선언하면 게터와 세터가 자동으로 생성된다는 것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것도 엄청난 코드의 절감 효과죠. 자바에 비하면. 맞잖아요. 그래서 코틀린의 프로퍼티는 변수와 어떻게 보면 게터하고 세터를 합쳐놓은 거죠. 그렇다면 왜 DTO를 사용해야 될까요? 그죠? 그게 필요하겠다. 그죠? 자, DTO는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회원 정보라는 얘기를 했고, 회원 가입창을 이렇게 띄우면 우리가 여기에서 받는 값들이 사용자들한테 받는 값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이디부터 비밀번호, 뭐 이름, 주소 이렇게 딱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이제 우리는 사용자한테 입력받고 사용자가 여기 회원 가입하고 체크를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얘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DTO 클래스에 우리가 이거를 이제 빈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건 스프링에서는 또 이제 데이터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하나하나씩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여기에 있는 저장된 값을 우리가 인스턴스로 만들어서 데이터 DAO 객체 이거를 이용을 해서 요거를 보고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을 보고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테이블에다가 여기에 테이블은 이렇게 우리가 엑셀의 장표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뭡니까?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소 이렇게 여기 위에 컬럼들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표준화가 딱 정의가 되어 있어야 사용자가 입력한 값들이 쏙쏙 요놈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될 거 아닙니까? 서로 막 니는 이 뭐 아이디하고 비번만 받는데 여기에서는 뭐 아이디하고 비번을 저장할 데가 없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 어디다 저장합니까? 저장 못하죠. 그죠? 그래서 일종의 표준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만들든지 간에 이렇게 한 개인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도 당연히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일종의 표준과 같은 약속을 정하면 이렇게 약속을 정하면 우리는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받고자 하는 어떤 요소든 데이터를 쉽게 다룰 수 있기 때문이죠. 엉망진창으로 난 이렇게 받았는데 DTO 객체가 엉망으로 만약에 회원 가입창에서 프론트 단에서 뷰 단에서 이렇게 받았어. 그리고 DTO 객체에다가 저장을 하려고 하는데 저장할 데가 없네. 서로 맞지가 않네. 그럼 어디다가 어떻게 저장을 하고 할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표준을 잡아가지고 이걸 저장할 수 있는 클래스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데이터베이스에도 이 값을 그대로 저장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약속인 거죠. 약속. 맞나요? 예. 그래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일은 어디서든 자주 일어나죠. 내가 여기에 저장을 했다가 또 다시 읽어왔다가 왜? 뷰단에서 사용자가 나의 회원 정보 이렇게 이제 그거를 볼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예. 그러면 얘가 DTO 객체가 DAO 객체를 통해서 또 여기에 접근해서 뭐 다시 이렇게 실어서 뷰단에다가 이렇게 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은 지금도 수많이 일어나고 저도 맨날 그렇고 여러분들도 매일 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내부적으로 우리 눈 안에 이러한 내용들이 보이지 않죠. 그죠? 우리한테 보이는 거는 오로지 화면 단, 뷰 단. 여기 이거밖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뷰 단을 다루는 개발 직군들은 원래 통상 프론트 엔드 단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이 뒤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컨트롤을 해주는 컨트롤러 단과 DBMS 단을 우리가 백엔드 단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 백이라고 합니까? 안 보이니까 뒤에서 하니까 백엔드 단이라고 합니다. 이걸 또 싸잡아서 다 할 줄 아는 사람은 우리가 또 말해서 풀스택 개발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프론트 단과 백엔드 단, 풀스택 개발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 전문 담당 분야에 따라서 몸값이 좀 차이가 나겠죠. 그죠? 대충 생각해봐도 그죠? 예. 자, 그래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일은 어디서든 자주 일어나는데 향후 프로그램을 좀 더 구조적으로 만들면 제어 로직을 위한 컨트롤러 요거죠. 뒤에 있는 백에 있는 그리고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뷰 요겁니다. 그죠? 그리고 데이터 표현을 위한 모델 여기에 저장될 수 있는 DB 공간 그리고 DTO가 바로 데이터 표현을 하는 위한 모델이 되겠죠. 이때 DTO는 바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표준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얘는 DTO는 코틀린에서의 DTO는 오로지 값에만 그러니까 프로퍼티에만 신경을 써라. 나머지는 전부 컴파일러가 알아서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알아야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코틀린에서 데이터 클래스를 활용하면 좋다? 답은 당연히 좋다죠. 데이터 클래스를 활용하면 코틀린 언어 수준에서 알아서 우리는 이퀄즈나 해시코드나 카피나 뭐 이런 컴포넌트 이런 메서드를 다 정의해 주죠. 정의해 주니까 우리가 여기에 손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클래스를 적극 활용하는 게 좋다는 게 결론입니다. 저도 뭐 간혹 사용하는데 데이터 클래스의 생성자의 값을 초기화하는 것이 아닌 생성자 밖에 정의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뭐 이거는 이제 코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지 제가 여기서 아무리 말을 해봐야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빨간색 줄로 이렇게 해놓은 것들 있잖아요. 아니 빨간색 글자체로 해놓은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될 그러한 내용들이다라는 것이죠.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회원가입을 마음대로 뷰단과, 그래서 앞에서 보여주는 뷰단과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컨트롤러들하고 그리고 DTO 객체하고 맞지 않는다면 필요가 없죠. 그것도 맞지 않은데 뭔 필요가 있겠어요? 맞잖아요. 그죠? 예.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그래서 데이터 클래스를 우리가 선언을 하고자 할 때는 한번 해봤지만 봅시다. 데이터 클래스를 선언하기 위해서 데이터 키워드를 제공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할 수가 있다. 데이터 클래스에서 커스터머에서 주 생성자를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프로퍼티가 각각 두 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데이터 클래스는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제가 한번 그때 설명을 잠깐 드렸었어요.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데이터 클래스는 주 생성자는 최소한 하나의 매개 변수를 가져야 한다. 알겠죠? 근데 솔직히 데이터를 전달하는 애인데 여기에 매개 변수가 없다라는 게 말이 안 되죠. 예. 그리고 아울러 주 생성자의 모든 매개 변수는 발이나 바로 지정된 프로퍼티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클래스는 abstract, open, sealed, inner 키워드 다 필요 없어요. 알겠죠? 얘는 오로지 데이터를 전송하고 데이터를 다시 읽어와서 사용자들한테 입력을 받아서 DB에 DAU를 통해서 저장을 하던가 DAU를 통해서 DTO에 담아서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DTO 클래스입니다. DTO입니다. DTO. 그래서 데이터 클래스로부터 오픈을 사용한 상속이나 애브스트랙트를 선언한 추상 클래스 그리고 내부 클래스를 위한 이너 등을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오로지 얘는 말씀드린 바대로 데이터 클래스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기술하는 용도로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죠. 하지만 필요하다면 추가로 부생성자나 혹은 init 블록을 넣어 데이터를 위한 간단한 아주 간단한 아예 없으면 좋겠지만 필요하다면 추가로 부생성자나 init 블록을 넣어서 데이터를 위한 간단한 로직 정도는 포함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보시다시피 데이터 클래스에서 커스터머하고 여기에 두 개의 매개 변수가 주 생성자로 있고 그리고 여기에 프로퍼티 하나 더 선언을 했고 그리고 이 컨스트럭터는 부생성자죠. 그래서 name은 그대로 name 그리고 string 이메일 스트링 그리고 언더바 잡이 하나 더 추가가 됐죠. 그죠? 그리고 나서 this 이걸 누가 이렇게 하면 누굴 호출해요? this는 this 갈로 열고 갈로 닫고는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도 안 나시나요? this 갈로 열고 갈로 닫고는 뭐였습니까? 해당 클래스 내에서 또 다른 생성자를 호출하는 키워드죠. 기억납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얘가
호출을 누굴 합니까? 얘를 하는 거죠. 주생성자를 지금 호출하고 있죠. 그리고 지 거는 지가 여기에 프로퍼티를 선언되어 있는, 물론 디스가 붙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닛이 제일 먼저 실행이 되니까 만약에 혹여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먼저 행해져야 될 내용이 있다면 여기에다가 이닛에다가 여러분들이 간단한 로직은 여기에다가 적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이것도 위로 이렇게 올리고요. 그리고 이 constructor, init 이거 안 적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냥 이거는 필요로 의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라면 이렇게 해라, 이런 말을 지금 의미를 하고 있는 것 뿐이지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게 아니라 이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데이터 클래스는 다시 한 번 더 주생성자는 최소한 하나의 매개 변수를 가져야 하며 주생성자의 모든 매개 변수는 발이나 바로 지정된 프로퍼티여야 한다. 그리고 데이터 클래스는 abstract 추상적인 오픈 상속을 위한 것, seal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클래스에서 사용될 내용이고, 이거는 내부 클래스, 이너 키워드 이런 거는 절대로 사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게 이제 데이터 클래스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됐나요? 예. 그 다음 볼까요? 시간이 좀 됐으니까요. 여기까지 끊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 클래스로 선언하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메서드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이론 시간으로 다시 찾아와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실습을 하는 게 옳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이론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이 녹화 프로그램이 끊겼네요. 자, 아무튼 이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이 데이터 클래스에 대한 내용들,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습을 통해서 이제 다음 물론 이론 시간 한 번 더 하고요. 실습을 통해서 익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이론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